우리 원내대책회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3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우리 간사님들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그 특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특검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이 가장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특검법을 내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과 같은 이런 법안 내용이고요. 최대 2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20명을 파견받는 그런 특검 법안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특검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9개월간 검사 20명을 파견받아서 수사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이 대장동 수사를 스톱시켜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수사를 특검이 하고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할 말도 좀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 이런 아마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놓은 격이라는데, 이 특검법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달라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많이 높습니다. 저는 50억 관련해서는 기희 기소된 전 곽상도 의원과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곽상도 의원 건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소된 사건은 그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서 유죄를 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절차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에 부실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지난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했던 수사이기 때문에 그 부실 수사의 책임은 이번 검찰이나 이번 정권이 질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분배되었냐는 소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 텐데, 이런 어떤 국민적인 의혹 해소 요구라든지 국회 특검법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국민들이 보기에 철저히 수사를 했고 더 이상 감추어지거나 미진한 수사가 없다고 해야만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줄어들지,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50억 클럽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의혹 해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 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방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대화를 계속해왔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내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양국의 갈등을 뒤로하고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과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죽창과 타령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죽창과 타령이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서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3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무려 213시간 동안 2만여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태우고 수많은 세대의 집을 태웠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고 산림은 여전히 잿빛입니다. 한번 화재가 삼킨 산림 생태계는 복원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리고 토양 복원까지는 무려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각 지자체와 산림당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을 조심하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음 주 연속으로 정책의총을 열 계획입니다. 챗 GPT 관련해서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IT 활용과 관련된 전문가의 특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 그런 정책의총이 2번 있습니다. 빠짐없이 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3월 임시국회 상임위와 관련해서 법안 소위와 상임위를 횟수가 너무 작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서 상시국회이고 또 상임위 중심주의에 따라서 상임위를 자주 열고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여러 차례 열어서 충실한 법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들께서 특별히 의사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많이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 성장이 그 핵심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에 도입된 제도로서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 심각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주 69시간 장기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늘 수 있지만 다른 주는
다른 주는 줄어들게 되며 추가하여 근무한 시간은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누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주문이 밀리거나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얼음 공장은 추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스템에서는 추가 근로를 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손해입니다. 일감이 들어올 때 일을 해야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 근로자가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추세에 맞추어서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를 하고 전체 연장 근로시간은 줄여나간 제도로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추가 연장 근로는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를 하면서 일감이 몰려 불가피할 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선진 시스템에 맞춰진 것입니다. 노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총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시간은 노동자 개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은 육아, 여행 등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대가 됩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등으로 일한 시간의 1.5배 이상을 적립하여 총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기 휴가 등 다양한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로 10시간을 더 일했다고 하면 1.5배인 15시간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 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 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성남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공약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6월 성남 제1공단 부지는 공단을 이전을 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임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2005년부터 군인 공제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성남 1공단 부지에 3,791억 원을 투자했고 시행사는 이 돈을 매개로 제1공단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을 해서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공약을 이유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취소해버린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성남 제1공단 부지 반경 2km 내에 공원이 11개나 있고 당초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도 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왜 공원을 만든다고 하신 겁니까? 공원 만든다고 사유재산을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남 시민을 위한 공원화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사업 편익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폭, 토착 세력에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안겨주는 동안 군무원들이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군인 공제에는 기회비용을 약 4천억 원 정도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피땀 어린 봉금 누가 앗아갔습니까? 지금이라도 군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일 관계를 열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간의 극한 갈등을 풀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성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돌이켜보면 강제징용 문제는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를 거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한일 간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었고, 우리 정부의 이러한 주도적 해결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의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로서의 책임과 절실함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그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성적인 결단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개인별 배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양국 간 소모적인 경제 안보 갈등이 장기화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일 굴욕 외교, 폭거이자 치욕이라며 파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8년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 왜구라는 말 아닙니까?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기 부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징용공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폭탄 돌리기 하듯이 무책임하게 철저히 방치해 왔습니다. 또 어렵게 성사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불필요한 외교 활동을 자초하였습니다.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해 계시던 47분의 피해자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말로는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자기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며 죽창가를 부르라며 반일머리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발 위기, 중국의 패권주의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 국민들은 서로 상대국의 자유로운 방문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 간에는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양국 간의 심리적인 거리도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판단일 것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은 일본의 전향적이고 가시적인 후속 조치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역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외교에는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정부의 결단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폄훼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줄
줄 것을 당부합니다.